내 이름은 마나미.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생긴 엄마 친구 유이, 그리고 카나와는 자주 점심이나 카페를 함께하는 사이인데 거기에 엄청난 빌런이 끼어들어서 우리는 굉장히 곤란한 상태였다. 드디어 도착했다. 죄송해요. 제가 지도를 반대로 봐서 도착이 많이 늦어졌어요. 뭐, 근데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설마 그 사람이 산 위에 있는 레스토랑까지 오지는 않겠지. 그렇네. 아무리 신출귀물한 그 사람이라도 이런 산속에 숨겨진 카페까지는 안 오겠지? 빨리 시원한 곳에서 느긋하게. 여러분! 설마! 뒤돌아보자 그 사람이 온 힘을 다해 이쪽에 손을 흔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힘들었다. 어떻게? 마침 산속에 맛있는 카레를 먹을 수 있는 가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보니 이럴 수가! 여러분이 있지 뭐예요. 우연이라니 벌써 23번째인데? 여러분과 붉은 실로 이어져 있는 걸까요? 너무 기쁘당. 이 여자의 이름은 리사코. 일단 엄마 친구이긴 한데 곤란하게도 항상 얻어먹으려고 하는 안 좋은 버릇이. 대체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숨겨진 레스토랑, 깡촌의 카페, 이런 산위 등 어떤 가게에 가든 그녀는 반드시 따라온다. 그리고 마음껏 먹어치우고 계산을 할 때가 되면 먼저 돌아가 버린다. 그래, 얼마 전에도 마침 아이를 데리러 갈 시간이 겹쳐서 다 같이 카페에 가기로 한 날의 일. 나 저기 파르페가 맛있는 카페에 가고 싶어. 쉿! 너무 큰 소리로 말하면 그 사람이. 괜찮아요. 오늘 리사코 씨는 일 때문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게 늦는다고 했어요. 그렇구나. 유이 자네 아주 철저하구먼. 아니야. 마나미 선배는 못 이기죠.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며 카페로 향했다. 자,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왔네요. 가게 앞에도 그 사람은 없었어. 물론 가게 안에도요. 자, 즐겨보자고요. 에리, 무슨 파르페 먹고 싶니? 선배들? 저는 바나나 초코 슈프림 파르페를 부탁합니다. 이 목소리는 설마? 우연이네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어째서 여기에? 일은? 마침 지금 휴식 중이거든요. 파르페 먹으러 왔어요. 그렇구나. 근데 오늘은 우리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러다 휴식 시간이 끝나지 않을까? 맞아. 그럼 얘기하다 중간에 가야 하니까 다음 기회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파르페 먹으면서 듣고 있을게요. 중간에 끊겨도 다음에 들으면 되죠. 리사코는 우리의 승낙을 얻지 않은 채 자리에 앉고 바로 파르페를 주문했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며 우리는 각오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돈은 받고 보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리사코 씨, 먼저 갈 거라면 커피값이랑 파르페값 합해서 1,000엔 먼저 받아도 될까? 우리가 나중에 대신 내줄게. 리사코는 얻어먹기 여왕이다. 어떤 변명을 늘어놓으며 돈을 내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의외로 리사코는 내라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책상 위에 두길래 기운이 빠졌다. 안심한 우리는 잡담을 즐기면서도 파르페를 먹었는데 그럼 전 이만 회사로 복귀할게요. 리사코가 중간에 이탈. 돈은 냈다고 생각해 방심하고 있던 우리.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후 계산할 때가 되어 눈치챘다. 어라? 리사코 씨의 1,000엔이 어디 갔지? 없어지지 않았어? 테이블 아래를 포함해서 샅샅이 뒤졌지만 1,000엔은 어디에도 없었다. 당했다! 리사코를 추궁해봤자 자기는 냈다고 주장할 게 뻔하다. 낸 돈을 도로 갖고 돌아간 증거가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 이렇게 결국 우리는 리사코 목도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결국 얻어먹었네. 얼마 전에 우리가 사주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해서 대책을 짠 거겠지.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어떻게든 해야죠. 이 상습범 용서 못해. 우리끼리 작전을 세우자. 그런 거로 그녀가 쫓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가게를 골라서 와본 건데 이것도 실책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런 산속이면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지 않을까?
저기 리사코 씨 화장실 간 지 오래되지 않았나요? 설마. 그럼 전 바빠서 이만. 기다려! 우리의 절규는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다. 후일,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준 후 우리는 리사코 씨가 일할 때를 노려 시내 어떤 카페에 집합. 주부들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중대회의가 막을 열었다. 어제도 다른 엄마 친구가 그 사람에게 당했다고 해요. 그것도 또 가게에 먼저 와 있었다면서. 마음이 아프다. 소문으로는 아이가 있는 앞에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옛날 은혜를 끄집어와서 사야하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요. 우리도 여러 번 고통받았지. 그런데다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는 게 최악이야. 이미 지나간 돈을 신경 쓰다니 쪼잔해요. 아, 닮았어. 한번 따끔하게 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다른 엄마 친구들이랑도 협력해서 말이야.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여차하면 법적 수단을 사용하자. 뭐라도 죄는 될 거 아니야. 특별한 해결책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네, 여보세요? 네? 에리가 다쳤다고요? 서둘러 유치원으로 향하자 얼굴에 긁힌 상처가 생긴 딸이 내 얼굴을 보고 왈칵 울기 시작했다. 옆에는 리사코의 아들인 타케아키가 뚱한 얼굴로 서 있길래 그 아이와 어떤 일이 있었다는 짐작을 할 수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인가요? 사실은 1시간 전. 에? 엄마 도시락 맛있다. 타케아키는 매일 도시락을 3개나 먹네. 대단하다. 야, 에리, 너 도시락 남길 거면 나 줘. 싫어. 좋아하는 건 마지막에 먹으려고 남긴 거야. 그래서 함박 스테이크 안 먹었구나. 나도 먹고 싶으니까 내놔. 네 도시락 이미 먹었잖아. 부족하거든. 자, 내놔. 싫어. 그만하렴 타케아키. 친구 도시락을 뺏으면 안 되지. 왜 안 돼? 엄마는 항상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받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너네 엄마가 항상 우리 엄마를 곤란하게 하는 거 다 알아. 남의 물건을 뺏으면 안 되거든. 시끄러. 내놔. 싫어. 아이, 내 도시락이. 내 거야. 그만해 타케아키. 이거 놔. 네가 순순히 안 넘긴 탓이야. 타케아키. 제가 있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타케아키, 에리한테 사과해. 얘가 엄마를 욕한 탓이야. 타케아키는 주눅들지 않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자 타케아키! 일을 일찍 마치고 왔는지 유치원에서 연락을 받은 리사코가 급하게 들어왔다. 도시락 못 먹었다면서. 엄마, 맞아.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졌어. 잠시만요. 떨어진 건 제 아이의 도시락이고 타케아키는 자기 걸 먹었다고.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애를 아사시킬 셈이야? 잠시만요. 사정을 들어주세요. 타케아키가 당신 아이의 도시락 반찬을 조금 받으려고 한 것뿐이잖아. 그런데 그 애가 내 욕을 해서 타케아키가 나를 감싼 거야. 정당방위잖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마. 아이 교육에 좋지 않아. 나를 욕한 주제에 뻔뻔하게 뭐라는 거야. 교육을 잘못한 건 그쪽이겠지. 어머님들 진정하세요. 이제 됐어. 당신들은 항상 쪼잔하기로 했고 이제 못 참아. 선생님이 아이를 올가매는 유치원은 내가 사양이야. 리사코는 타케아키의 손을 끌고 돌아갔다. 어떻게 저렇게 적반하장이지? 에리, 괜찮니? 저기 신경 쓰이는 게 있었는데 이번 도시락 건에 대해 선생님은 리사코 씨한테 전화로 설명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타케아키와 에리가 싸우다가 에리가 다쳤는데 와주실 수 있나요?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도시락 일이랑 타케아키가 한 말과 들은 말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었을까요? 듣고 보니 설마 왜 그러시나요? 저기 말도 안 되는 걸지도 모르지만 아이들의 방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요. 우리는 조용히 아이들이 있던 방 안을 수색했다. 그러자
예상대로 아이들의 방에서 엄청난 물건을 발견했다. 한 달 후. 마나미 씨, 유이, 안녕. 안녕. 유이모. 두 분 내일 일정 있으세요? 없는데 왜? 사실은 내일 점심 1시에 고급 브런치 카페인 모니로봇에 가족 6명으로 예약을 잡아놨었는데 가족이 독감에 걸려서. 그거 안 됐다. 만약 괜찮으면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물론 비싸긴 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인데? 코스로 1인당 2만 원 정도. 하지만 10주년 기념이라 반값 할인 쿠폰도 갖고 있고 아이 식사는 세트로 해줘서 이득이에요. 좋다. 남편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가끔은 괜찮겠지? 고급 브런치 모니로봇에서 오후 1시란 말이지? 기대된다. 얼마 전 일도 있으니 잔뜩 먹어주지? 다음 날 오후 1시. 대박! 이런 가게를 그 녀석들이 사준다니! 그래, 자, 뭐 먹고 싶니? 푸아그라! 그럼 난 샴페인 주문해야지. 저기요? 어머, 고급 요리는 눈부시구나. 너무 눈부셔서 앞이 안 보여. 자, 어서 먹자. 그 녀석들 돈으로. 맛있다. 그러게. 우걱우걱우걱우걱. 근데 양이 적어.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낼 거니까 잔뜩 먹으렴. 응. 1시간 후. 아, 잘 먹었다. 그나저나 그 사람들 늦네. 마나미 씨,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지금 어디세요? 어? 오늘 오후 1시부터 모니로봇에서 식사하시는 거죠? 저 이미 도착했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무슨 얘기야? 우리 지금 다른 가게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네? 그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모니로봇은 어쩌고요? 너한테 간다고 한 적도 없고 초대한 적도 없으니까 문제 없지 않아? 문제 있어요. 벌써 10만 엔이 넘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애초에 같이 가자고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면 곤란해. 웃기지 마. 빨리 와. 안 가. 직접 내도록 해. 망할. 왜 그래? 그 자식들이 약속을 취소했어. 어떡할 거야? 리사코와 그 아들이 당황하는 걸 보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다른 가게에서 식사하고 있던 게 아니었던 것이다. 리사코 씨, 마나미 씨, 있는 거였으면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오후 1시에 온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건 그냥 소문으로. 내가 우연히 그 얘기하는 걸 들었어. 맞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먼저 와서 기다린 거죠. 자자, 다들 자리에 앉으세요. 거절할게. 아니 왜? 너한테 밥을 사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거든. 이거 뭔지 알겠지? 나는 유치원에서 발견한 물건을 리사코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건? 우리는 네가 지난달 화나서 돌아간 후 유치원을 샅샅이 뒤졌어. 설마 도청기를 설치해뒀을 줄이야. 그래서 산 위, 깡촌 어디든 먼저 와 있을 수 있던 거였어. 내가 설치했다는 증거 있어? 오늘 이 가게에 와 있는 게 가장 큰 증거잖아? 그건 우리 애가 들은 거라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오후 1시에 가게에서 만나자는 얘기를 한 건 아이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원장실이었는데. 원장실? 거기엔 설치 안 했는데. 말실수로 한 리사코는 허둥대며 입을 막았지만 이미 늦었지. 도청기를 일부러 옮겼거든. 바보 같긴.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어떡하니? 이 서류를 봐. 뭐야? 지금까지 네가 우리한테 얻어먹은 메뉴 목록이야. 다른 엄마들 목도 합해서 약 150만 엔. 150만? 깜짝 놀랐어요. 경차 정도는 살 수 있는 금액을 염치 없이 얻어먹고 다녔다니. 자, 지금 당장 내줘야겠어. 이런 돈을 지금 당장 낼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겠지. 그럼 남편에게 연락해. 내가 이런 걸 내야 할 의무는 없어. 뭐? 애초에 뭐야?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쪼잔한 전 남친도 아니고.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달라고? 웃기지 마. 그래, 반성할 마음은 없나 보구나. 반성할 게 없는 걸. 맞아. 엄마는 잘못 없어. 그렇대요, 료타 씨. 아빠. 사각에서 튀어나온 남편을 보고 리사코와 타케아키는 놀라 자빠졌다. 여기 오기 전에 사정을 설명하고 같이 와달라고 한 것이다. 사실은 남편분이 이미 그 청구서에 쓰인 금액을 내주셨어. 150만엔 잘 받았어. 왜 그런 짓을? 네가 남에게 얼마나 민폐를 끼친 줄 알아? 왜 그렇게 화내는 거야? 내가 어리니까 다들 사준 것뿐이잖아. 네 수법은 다 들었어. 뭐가 사준 것뿐이라는 거야? 사게 만든 거겠지. 그뿐만이 아니야. 엄마 친구랑 카페에 가거나 식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용돈과는 별개로 매달 상당한 금액을 받아갔잖아. 그건 대체 어딜 간 거야? 그게 아니야, 달링. 내 말 좀 들어줘. 시끄러워. 네 그 비상식적인 행동 탓에 남편분이 각 가정에 선물을 들고 고개 숙이며 돌아다니셔야 했어. 그런 걸 했다고? 당연하지. 그때 류타 씨의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들었어요. 이래도 아직 네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엄마. 그렇게 남편까지 이용해서 이겼다 이거지? 난 사과 안 해. 리사코 씨, 지금 여기서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과 류타 씨는 돌아가자, 타케아키. 타케아키! 나쁜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타케아키.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던 엄마가 아빠와 여러 엄마들에게 추궁당하는 모습을 보고 타케아키도 드디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나 보다. 난 이제 몰라. 난 인정 못해. 리사코가 가게를 나간 후 남편분은 다시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들과 같이 집에 돌아가 먼저 돌아가 있던 리사코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당연히 리사코는 한동안 저항한 것 같지만 남편분의 의견은 완고해서 리사코는 가족을 잃게 되었다. 혼자가 된 리사코는 본가에 돌아가려고 했지만 도청권은 이미 부모님의 귀에 들어가 의절당했다고 한다. 한편 타케아키는 료타 씨에게 엄격히 교육받아 유치원에서도 얌전해졌다. 아, 커피가 너무 맛있다. 유이, 전부터 말하려고 한 건데 네가 커피라고 생각하고 마시고 있는 그 음료는 홍차야. 항상 왜 홍차를 커피라고 하는 건지 의문이었어.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건가요? 리사코가 없어지니 정말 평화롭다. 엄마들끼리 분위기도 좋아진 것 같아요. 타케아키도 얌전하고 말이야. 리사코 씨 이혼에 크게 반대했었나 봐. 마지막에는 울면서 남편한테 사과했대. 그래도 남편분이 용서하지 않은 거군요. 일단 헤어지지 않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겠지. 나갈 때는 결국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해. 지금은 어쩌고 있으려나요? 소문으로는 공장에서 야근하고 있다나 봐. 그 나이에 도청 전과가 있으면 좀처럼 일할 곳을 찾기 힘들 테니까. 겨우 몇백엔 몇천엔 그냥 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분명 리사코는 몰랐던 거지. 돈에는 화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말이야. 명언이네요. 싸주세요. 어쩔 수 없네. 이 언니가 쏜다. 돈에는 화폐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남편분은 돈을 돌려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에 고개를 숙이며 다녔다.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타케아키를 훌륭한 어른으로 키우겠지. 만약 타케아키가 마음을 다시 먹는다면 그때는 따뜻하게 맞이해줄 것이다. 저기 자기도 아이가 갖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 부탁 한번 하자. 아니면 뭐 전이 없이 그냥 해도 돼. 유코, 우와, 드디어 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내 이름은 사가와 다마노스케. 27살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대학 시절 동기였던 유코와 결혼한 지는 2년 차. 우리 둘 다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 역사 동아리에 활동했던 게 계기가 되어 만나게 되었다. 결혼하기 전에는 일본의 옛날 성들을 보러 자주 여행을 다녔고 지금도 여전히 사이가 좋은 부부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고생했어. 지금 집에 갈게. 오케이. 내가 더 빨리 갈 것 같으니까 저녁 준비해둘게. 고마워. 뭐 좀 사가지고 갈까? 그럼 먹을 만한 반찬 좀 부탁해. 알겠어. 집에 갈 때는 꼭 연락을 하고 맞벌이라서 집안일도 분담한다. 저녁은 늘 같이 먹고 심지어 술 한잔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은 우리지만 큰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럼 먼저 샤워할게. 가끔은 같이 샤워하고 싶다. 안 되겠지? 뭐야, 변태 같아. 담아놨을게. 이건 나름 살짝 찔러본 거고 진짜는 여기서부터. 그럼 잘 자. 자기야, 오늘도 안 해? 오늘 월요일 아니야? 나 좀 피곤한데. 근데 주말에도 안 하잖아. 우리 안 한 지 벌써 반년도 넘었어. 아무리 피곤하다 해도 나 진짜 외로워. 근데 곧 생리할 것 같기도 하고 생리 끝나면 하자. 알겠어. 잘 자. 이런 변명은 생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루틴처럼 되어버렸다. 연애할 때는 눈만 맞으면 바로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딱히 성욕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다. 오히려 적극적인 느낌까지 받았었다. 여자애가 이렇게 야할 수가 있다니 이렇게 감탄할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결국은 반년 전부터 지옥의 섹스리스 생활이 시작된 거다. 저기 말이야, 너네 부부는 그 밤에 어떠냐? 왜 그래? 권태기로 고민 중이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나름 열심히 고민 중이야. 아, 나도 거절당한 적이 몇 번 있었을 때 솔직히 뭐가 싫은 거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 오, 그래서? 분위기도 없고 성의도 없다고 하더라고. 하긴 맨날 똑같은 침실에서 같은 패턴이면 권태기가 올 수밖에. 근데 가끔 호텔에서 만나거나 연인 느낌을 내니까 분위기도 좋아지더라고. 오, 그렇구나. 그거 좋은데?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너희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올해로 2년 차. 슬슬 애도 갖고 싶긴 한데 우선은 부부끼리의 시간을 소중히 하려고. 부부의 시간은커녕 실상은 섹스리스 부부지만. 그렇구나. 우리 집은 작년에 애가 태어났는데 아무래도 임신 중이나 출산 후에도 한동안 남자 쪽은 자제를 해야 하니까 지금 미리 아내랑 좋은 시간 많이 보내라고. 나는 굳이 성욕을 해소하고 싶어서 유코화하고 싶은 게 아니다. 아이가 생기면 자제할 자신도 있다. 나는 유코를 좋아하니까 유코화하고 싶은 거다. 단지 그것뿐인데 유코는 이미 나에 대한 마음이 변해버린 걸까? 아니야. 자신감 잃으면 안 돼. 동료 녀석이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권태기라서 그런 기분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대학 시절에 자주 갔던 호텔에 잠깐 들러보고 갈까? 먼저 좀 확인도 할 겸 결혼 이후로는 발길이 뜸해진 러브 호텔에 가보기로 했다. 근데 거기서 충격적인 광경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는데 저기 나오토, 오늘도 괜찮지? 전에도 여기서 했잖아. 그렇게 남편이 상대 안 해주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나오토랑 할 때가 훨씬 더 좋아서. 그러니까 제발. 뭐야, 알았어. 상대해주지 뭐. 후, 사랑해. 유코. 나는 머리가 멍해졌지만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으로 그 현장을 담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대로 호텔 안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가 남자로서 부족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남자로 보이지 않게 된 걸까? 그건 유코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잖아. 근데 내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누가 봐도 먼저 바람을 피운 쪽이 나쁜 거야. 근데 이렇게 울고 있다니 정말 한심하잖아, 다마노스케. 이제부터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유코는 이날 동료들과 회식이 있어서 늦게 귀가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회사 동료랑 술을 마시고 집에 갈 때도 호텔을 잠깐 보러 갈 생각도 한 거다. 근데 이런 결과라니 웃음도 안 나오네. 그리고 이날 아무리 유코의 귀가를 기다려도 유코가 돌아오는 일은 없었다. 나는 내일 토요일에 출근을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잤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유코는 언제나처럼 내 옆에서 자고 있었다. 어제 그 일은 꿈이었나? 아니, 그런 건 아니겠지. 스마트폰 갤러리를 보면 언제든지 그 악몽을 떠올릴 수 있으니까. 나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출근했다.
평소라면 유코의 아침밥을 준비해줬겠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굿모닝. 토요일도 일한다고 고생이네. 나 어제 너무 달렸나봐. 속도 쓰리고 힘드네. 오늘은 일찍 와. 저녁 만들어 놓을게. 먹고 싶은 거 있어? 원래는 읽은 표시가 뜨면 바로 답장을 하는데 어떻게 답장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터치하려던 손가락이 멈춰버렸다. 이마 마라. 토요일 출근. 진짜 텐션 다운되니까. 그런 의미로 오늘도 화끈하게 술 한잔? 근데 어제도 갔구나? 야, 네 애가 아직 어리다며. 이렇게 자주 술 마시러 가면 부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아, 우리 와이프 지금 친정에 가 있거든. 뭐? 설마 이혼? 무슨 소리야? 실은 그 둘째를 임신해서 말이야. 입덧이 심해가지고 친정 장모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셔서 간신히 버티면서 지내고 있어. 나도 내일은 장모님 댁에 가서 챙겨주려고. 그렇구나. 일이 잘 풀리고 있네. 다행이다 야. 그러고 보니 다마노스케 호텔 작전은 성공했어? 오늘 가자고 해보려고. 나중에 어땠는지 말해줄게. 오케이. 후끈 달아오르네. 파이팅! 연락했지? 답장 늦어서 미안. 지금 갈게. 왜 이제서야 연락해? 저녁밥은 벌써 다 만들어놨으니까 반찬 투정하면 안 된다. 당연하지. 고마워. 근데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왜? 아니 그냥 좀 다운된 느낌이라서. 라인으로 내 기분 변화까지 다 알 정도로 나를 생각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왜 바람 같은 걸 피운 거냐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나는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다. 실은 동료가 둘째를 가졌다는 말을 들어서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 유코는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서. 뭐? 이런 얘기 라인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러네. 미안. 아 근데 당분간은 좀 생각이 없는데 지금 생활도 재밌고. 그렇구나. 이상한 거 물어봐서 미안. 그럼 기다릴게. 그거야 당연히 넌 애가 필요 없겠지. 왜냐면 넌 바람 피우고 있으니까. 오히려 나보다 바람 핀 남자의 애를 원할 수도 있잖아? 아, 내가 이렇게 성격이 나빴었나?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유코와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 근데 뭔가 맛을 잘 못 느껴서 나는 결혼 이후 처음으로 밥을 남기고 침실로 들어갔다. 유코도 어디 아픈 거 아니냐며 뭐 걱정은 해주었지만 너 때문이잖아 이 멍청아!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쳤다. 결국 난 일요일에도 아무것도 할 기분이 들지 않아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럼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고. 잘 다녀와. 그렇게 말하고 유코는 한껏 멋을 내고 나가버렸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최근에 유코의 옷과 가방이 많아졌다. 같이 대화를 할 때도 언제나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던 것 같다. 왜? 회사에서 연락 왔어? 최근에 부서가 바뀌어서 요새 여러모로 정신이 없네. 그렇게 말하는 유코의 말을 그대로 믿었던 내 자신을 때려주고 싶다. 그때 더 의심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폰으로 바람 피우는 경향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유코는 높은 확률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나왔다. 뭐 이미 호텔에서 검증된 거잖아.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상담할 수 없었던 나는 바람난 부인의 남편으로 검색해 대처 방법을 열심히 찾아봤다. 그러자 눈에 띄는 기사 하나가.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바람난 부인을 둔 선배 남편들의 지혜를 빌려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자기야 나왔어. 몸은 좀 어때? 지금은 완전히 좋아졌어. 고마워. 그래? 다행이네. 저녁은 어떻게 할래? 오랜만에 밖에서 먹을까? 좋지. 난 이태리 음식이 좋은데? 좋아. 이렇게 나는 어디까지나 평범한 부부처럼 생활하기로 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않도록 하는 거다. 너무 맛있다. 여기 전부터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그러게. 가격에 비해 이 와인도 맛있네. 다음에 또 오자. 그래. 아, 그리고 좀 있으면 결혼기념일이잖아. 어디 가고 싶은 데라도 있어? 아, 그러고 보니 7월 10일이었지? 그래, 맞아. 우리의 첫 만남 기념일이자 결혼기념일. 그리고 벌써 결혼 3년차가 됐고. 그러게. 그럼 내가 레스토랑 알아볼게. 유코는 거짓말을 할 때는 귀 뒤쪽을 만지는 버릇이 있다. 아마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겠지. 기대하고 있었던 건 역시 나뿐이었구나.
그 호텔의 현장을 보지 않았어도 나는 아마 유코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 혼자서 아무리 좋아한다고 말해도 허무하게만 할 뿐이니까. 그런데 유코는 거짓말을 감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완전히 취해버렸다. 저기 유코, 괜찮아? 오늘 너무 많이 마셨어. 뭐 어때? 가끔 이렇게 마셔줘야지. 어서 나 잡아봐. 자기야, 오늘은 안 해주는 거야? 어? 그게 무슨 말... 나오토. 그 말을 듣고 내 안에서 뭔가가 터져버렸다. 저기 유코는 아이 가지고 싶지 않아? 뭐야? 나오토도 그 자식이랑 같은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뭐 나오토의 아이라면 갖고 싶긴 한데. 남편이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이제 남자로 보이지 않기도 하고 말이야. 솔직히 만질 때마다 소름 돋는다고 해야 할까? 그렇구나. 술이 좀 깨면 하자. 오예, 신난다. 그대로 유코를 침대에 눕혀놓고 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샤워를 하기로 했다. 아, 제가 저렇게 술 주사가 안 좋았었나? 내가 눈치를 못 챘을 뿐 우리 사이는 이미 완전히 망가져버렸구나. 아니, 서로 원하는 게 달랐던 걸지도 모르겠네. 유코는 나에게 가족적인 애정을, 나는 유코에게 이성으로서의 애정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당하고 나니 그녀에 대한 애정을 계속 지켜가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하지만 다음날 유코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어나서 아침을 먹었다. 아무래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마침 그때 좋은 타이밍에 나는 3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었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 유코는 이제 3일 동안 그놈이랑 신나게 즐기겠지. 젠장, 빨리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이혼을 하자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내가 본 기사대로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거다. 3일 후. 나왔어. 아, 피곤하다. 역시 출장은 체력 소모가 크다니까. 내가 침대에 누워서 뒹굴고 있을 때 유코가 침실로 들어왔다. 잘 왔어? 다마노스케. 유코. 유코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섹시한 속옷을 입고 내 위에 올라탄 것이었다. 왜 이래? 또 술 취했어? 아니야, 오늘은 하고 싶은 기분이라서. 뭐? 저기, 자기도 아이가 갖고 싶다고 했잖아. 지금 부탁 한번 하자. 아니면 뭐 전혀 없이 그냥 해도 돼. 유코. 우와, 드디어 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나는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 방금 출장에서 돌아온 거라 힘이 좀 딸려서 말이야. 미안, 오늘은 좀 잘게. 아니 왜? 평소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 내가 하자고 하는데도 거절한다고 지금? 유코, 너도 일 때문에 피곤하다고 계속 거절해왔잖아. 나도 너처럼 그런 날이 있는 거야. 그럼 내일 하자. 내일은 꼭 해야 돼? 알겠어. 그럼 잘 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순간이 드디어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몇 번이나 계속해서 거절을 했다. 일이 바빠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럴 기분이 아니라서. 지금까지 유코한테 들었던 멘트들로 거절했더니 유코에게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어제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 그래? 약이라도 먹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유코는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 보였고 식욕도 떨어진 것 같았다. 결국 화장실에서 토하는 걸 목격해버렸고 나는 약국으로 달려가서 어떤 물건을 구입했다. 저기 유코,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해서 사와봤는데 이걸로 검사해볼래? 뭐야 그게? 뭐라니, 테스트하는 거잖아. 임신 테스트기. 유코의 증상이 뭔가 임신 초기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말이야.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니까 미리 확인해두자는 거지. 임신 아니야. 그렇잖아. 요새 자기랑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반년 동안 부부관계 안 했으니까. 나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유코 몸이 걱정되니까. 뭐 아무 일도 없었다면 할 수 있잖아. 유코는 내 압박에 못 이겨 테스트를 했다. 그러자 선명하게 양성 반응의 두 줄이 나왔고, 이거 이상하네? 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지? 반년 동안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말이야. 이건 아, 맞다. 그 죽고 못 사는 나오토의 아이인가 보네. 어떻게 그걸?
여기 오라고 얼른 연락해. 왜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이랑은 상관없잖아. 왜 상관이 없어? 너랑 그놈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건데. 아니면 또 다른 놈도 있어? 그럼 다 불러도 난 괜찮은데 어떻게 할래? 나는 평소엔 거의 화를 내지 않는다. 유코한테도 사귈 때부터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이런 태도가 유코한테는 엄청 무섭게 느껴졌겠지. 이렇게 유코는 불륜남인 나오토에게 전화를 했고 얼마 안 있어 도착했다. 불륜남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계속해서 사과를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사귄 게 아니라 그냥 색파였거든요. 뭐? 무슨 소리야? 나랑 진지하게 만났던 거 아니었어? 너처럼 술주사가 있는 아줌마랑 진지하게 사귈 정신 나간 놈이 어디 있냐고. 원래 난 여자는 특정 한 명만 만나지 않아. 얼마나 귀찮은데. 그렇게 귀찮으면 아이는 왜 만든 거냐고. 저 여자가 오늘은 그냥 해도 된다고 해서 나중에 남편이랑 해서 알리바이 만들 테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남편이랑 혈액형도 같아서 안 들킬 거라고. 아니 왜냐면 아이가 생기면 나오토가 나랑 결혼해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오토는 날 첫 번째라고 생각 안 해줄 것 같았으니까. 지금 장난쳐? 지금도 이런 민폐가 어디 있어? 어떻게 보면 나도 피해자야. 색파한테 진심이라니 바보 아냐? 이제 그만해. 아무튼 나는 유코랑 이혼할 거고 또 두 사람한테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뭐? 왜 나까지? 이미 결혼한 걸 알면서도 접근했으니까 당연한 거잖아. 일단 나는 호텔로 갈 거니까 나머지는 둘이서 잘 얘기해봐. 그럼? 잠깐만, 자기야, 가지 마. 나랑 좀 얘기해, 자기야. 여보세요? 장모님이세요? 밤늦게 죄송합니다. 어머, 무슨 일이야? 타마노스케한테 이렇게 연락이 다 오고 말이야. 실은 유코가 임신을 해서요. 정말? 어머, 잘됐다. 안 그래도 유코가 나한테 고민을 말한 적이 있거든. 고민이요? 그래, 자기는 아이를 갖고 싶은데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고민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잘 듣지 뭐야. 그러셨군요. 장모님,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업무가 바빠서요. 저 대신 유코의 상태를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입덧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 알겠어. 마침 여코 아빠도 집에 계시니 둘이서 갔다 올게.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걸로 모든 계획이 끝. 참고했던 기사에는 평소 부부관계가 없던 와이프가 갑자기 다가온다면 그건 알리바이를 만들려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철저하게 거절해야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그땐 철저하게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미 호텔에서 관계를 가졌던 그들이다. 나랑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은 했었다. 뭐 이렇게까지 똑같이 될 줄은 몰랐지만. 이후 집에 도착한 장인 장모가 불륜남과 유코가 큰 소리로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장인이 "너희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이렇게 호통을 치셨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털어놓게 했다고 한다. 유코는 그 자리에서 친정으로 끌려갔고 장인 장모는 나를 불러놓고는 무릎 꿇고 사과까지 하셨다. 그래도 이혼을 할 의사는 변하지 않아서 꽤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했다. 불륜남도 빚을 지고 위자료를 한꺼번에 지불했는데 지금은 여자들이랑 놀 여유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고 있겠지. 참고로 뱃속의 아이는 유코가 위자료 때문에 빚을 지고 있는 데다 직장에서 소문이 퍼져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키울 능력도 없어서 아이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후에 장인 장모는 유코를 집에서 쫓아내고 절연하자고 하셨다고 한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코의 아버님은 경찰관이시다. 매우 엄격한 분이라 바람 같은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거다. 우리 부모님께도 과자 바구니를 들고 사과하러 오셨을 정도였으니까. 유코가 유흥에 눈을 뜬 것도 이런 엄격한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었을까? 이제 와서는 그 답을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지만 나도 마음을 다시 잡고 이직도 하고 살 곳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혼을 했다고 해도 아직 난 27살. 인생 100세 시대에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살려고 한다. 누군가 했더니 거지 건설업자 사이토 아니야? 아다치 씨,
임원도 맡지 못한 중졸 주제 용케 고급 레스토랑에 올 생각을 했다.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라서요. 뭐? 아내와 결혼한 지 딱 3년이 됩니다. 아내라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아무것도 못 해줘서 올해는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어서요. 저 타카우미의 아내인 미즈키라고 합니다. 남편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같이 일한다기보단 거래처 사이지. 그러시군요. 응? 와, 네 아내 뭐냐? 얼굴이 흉터투성이잖아. 징그러. 무슨 아타치 씨, 여긴 레스토랑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지적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막무가내가. 아내분, 왜 그런 얼굴이 된 거예요? 그건... 미즈키, 무시해도 돼. 너 이 자식, 옆에서 끼어들지 말라고! 아다치 씨랑은 상관없잖아요. 가족한테 맞았거나 심한 화상을 입었거나. 알겠다. 네가 때린 거지? 네? 그래서 3년이나 부부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냐? 적당히 하세요. 타카오미, 괜찮아. 난 신경 안 써. 하지만 아내 말 듣고 진정하다니 꼴사나워. 제 인내심이 끊어지기 전에 본인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뭐야, 밑바닥 거지가 대기업 영업 담당자한테 불만이라도 있는 거냐?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사적인 시간입니다. 너무 소란 피우면 다른 손님이나 직원분들에게도 피해가. 채, 거지가 잘난 듯이 굴지 말라고. 어딜 징그러운 아내 따위를 데려와! 미스키! 내 이름은 사이토 타카오미, 27살.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건설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은 노가다라고 불리는 건 거의 없어졌지만 모두가 사는 집을 짓거나 점포 개축 등으로 매일 바쁘다. 왜 중졸로 일하기 시작했냐고 하면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교통사고, 어머니는 지병의 악화, 친척은 아무도 나를 거두고 싶지 않아 해서 진학을 포기했다. 처음에는 회사 숙소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소중한 여성과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다. 저기 미즈키. 응? 왜 그래 타카오미? 곧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잖아. 그렇지. 벌써 그렇게 됐구나. 좋은 날이니 레스토랑에서 식사라도 어때? 레스토랑? 고급으로 유명한 모니로봇 라치오야. 거기 코스 요리가 다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잖아. 연예인 전용 이탈리안 아니야? 그래. 하지만 우리는 넘볼 수 없을 만큼 비싸잖아. 안심해. 이날을 위해 열심히 저금했거든. 요즘 회사의 회식을 거절하던 건... 맞아. 당신을 위해서야. 그렇게까지 생각해주고 있었다니. 3년 동안 부부인데 아무것도 못해줬잖아. 아니야. 타카오미는 날 위해서 힘내주었잖아.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건 나야. 미즈키는 알바로 주 5일 일하고 있잖아. 그래도 타카오미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 1년에 한 번뿐인 소중한 날이야. 조금은 사치를 부려도 벌 받지 않겠지. 그렇지.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좋아. 그럼 바로 가게에 전화해서 예약할게. 얼굴 흉터가 눈에 띄지 않도록 화장도 철저히 해야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드레스 코드도 있을 거고 손님들도 부자만 있을 테니까 나름대로 준비해야지.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야. 모니로브 라치오에서 식사인가? 기대된다. 아내인 미즈키와 만난 계기는 몇 년 전 어느 휴일에 있었던 일. 버스에서 쇼핑몰로 향하던 중 술에 취한 노인이 우연히 맞은편에 있던 미즈키에게 얼굴이 무슨 오이와씨 같구만 라고 조롱한 것이다. 오이와씨란 괴담으로 유명한 여성인데 아무튼 미즈키가 굉장히 곤란해하길래 도와주려고 끼어들었다. 미즈키도 거두어줄 친척이 없었고 유년기에 휘말린 화재로 얼굴에 흉터가 있다. 남들이 보기엔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우린 충분히 행복하다. 며칠 후. 안녕하세요. 루키 상사의 이다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치 씨. 어라? 사이토 씨네요. 오늘은 혼자? 네. 저를 제외한 직원들은 다들 안 계십니다.
그렇군요. 아쉽네요. 네? 새 안건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 제가 듣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하는 건 사장님이지만 일단 접수하는 식으로. 아니. 사이토 씨한테는 좀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왜인가요? 들었어요. 당신 중학교를 졸업하고 쭉 여기에 있었다면서요? 뭐 사정이 있어서 사장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고아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전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나 선배분들은 저를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엄격히 지도하시지만 그 속엔 다정함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확실히 연봉은 대졸에 비해 적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돈의 곤란한 상황은. 그래. 설득하려고 해도 소용없어. 뭐야 이 자식. 난 대기업 영업 담당자고 당신은 밑바닥 건설업자. 어느 쪽이 인생의 승자인지 일목요연하잖아? 건축 작업자는 밑바닥이 아닙니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구는 것도 웃기다. 젠장, 아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구나. 어쩔 수 없지. 일단 당신한테 자료는 맡겨둘게. 알겠습니다. 저는 책임을 갖고 반드시 사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한다. 아다치는 아주 유명한 루키 상사의 직원이다. 계약 건수는 항상 1위이며 말도 잘한다. 하지만 중졸인의 밑바닥 건설업자네 하며 나를 무시한다. 소위 말하는 무개념이다. 몇 시간 후 분한 마음을 억누르며 사장님께 자료를 전달해드렸다. 곤란한 일이 있으면 뭐든 말하게 라고 말씀해 주셔서 짜증난 기분도 점점 가라앉았다. 그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도 일일이 신경 쓰고 있을 수 없지. 심호흡하고 평소대로 일을 다시 시작했다. 뭐? 전 재산을 써서 모니로버 나치오에 가는 거야? 전 재산은 아니고 반 정도 쓰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너무 많이 쓴다. 결혼 기념일 정도는 사치 좀 부리자. 식사에 그렇게 쓰는 건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외식을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이라고 생각하면. 당신 말에도 일리는 있지만 미즈키도 기대된다고 했잖아. 그것만을 위해서 무리한 건 아니지? 우리는 유복하진 않지만 나는 아내와 소중한 기념일을 보내고 싶어. 타카오미. 뭐 이렇게 좋은 말만 늘어놓는 건 꼴사납지만. 아니야.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된 거 마음껏 즐겨야지. 휴, 기뻐해줘서 다행이다. 맛있는 걸 먹고 다시 열심히 일해야겠다. 일하는 곳에서 시급도 올려주기로 했으니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벌면 되겠지. 당신한테는 고마울 뿐이야. 그 밝은 모습에 나는 구원받았어. 타카오미랑 저녁 데이트? 결혼 기념일은 2주 후. 전화했을 때 레스토랑 오너는 우리의 희망을 흔쾌히 들어주어서 기억에 남을 최고의 추억이 될 거라고 확신했다. 그 후에는 저녁이 너무 기대되어서인지 직장에서 콧노래까지 불렀다. 선배에게 아주 기분이 좋아 보인다 라고 어깨를 맞아 업무 의욕도 올랐다. 미즈키가 준비해준 도시락도 금방 비우고 건설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걸로 마지막인가? 드디어 내일이구나. 미즈키가 기뻐하는 얼굴을 빨리 보고 싶다. 안녕하세요. 루키 상사의 아다치입니다. 아다치 씨. 사이토 씨, 아직도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군요. 오늘은 대체 무슨 볼일이신가요? 그냥 진척 확인하러 왔어요. 트러블이 일어나진 않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니까요. 저희는 스케줄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루키 상사에서 새로 세울 점포를 위해서니까요. 잘 알고 있네. 중졸 주제에 머리가 굴러가긴 하는구나. 학력은 상관없잖아. 오늘은 다른 직원도 있으니까 말 조심하라고. 죄송합니다. 화났어요? 아니요, 신경 쓰실 거 없습니다. 전부터 생각했는데 귀사도 전락했네요. 네? 고학력을 고용하면 될 텐데 굳이 중졸을 일하게 하다니 저는 절대 못해요. 뭐? 애초에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은 것도 루키 상사가 발주해주는 덕분이잖아요. 아다치 씨, 그건 그냥 넘길 수 없겠네요. 취소해주세요. 난 아무 잘못도 없잖아. 사실을 말한 것뿐이니까.
말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노가다는 의뢰를 받아야 성립하는 업계잖아. 영업 담당인 내가 입장이 우위거든. 다카오미, 참아야 한다. 하지만 이가라시 사장님, 아다치 씨, 자네에게는 항상 신세를 지고 있지만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닌가? 네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 감사한테 들어주길 바라네.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는 건 삼가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멱살을 잡아줄까 했지만 이가라시 사장님이 막으셨다. 그래, 나는 사회인의 일원이다. 만약 싸우게 되면 회사에 민폐를 끼치고 만다. 게다가 내일은 드디어 결혼기념일. 사장님의 배려로 오후부터는 휴가를 받았다. 잘 참았구나라고 위로해 주셨다. 미즈키가 기다리는 아파트로 돌아왔다. 다음 날. 어쩌지? 긴장된다. 평소대로 있으면 돼. 그치만 이런 곳에서 식사한 적이 없단 말이야. 드레스도 일부러 클리닝을 맡겼고. 나도 정장은 몇 년 만에 입어. 취할은 중학교 교복으로 했으니까. 직원분 굉장히 정중하게 접객하셨지. 그 유명한 모니로봇 라치오잖아. 요리는 물론 접객이나 서비스도 최고 레벨인 거지. 우와, 어떤 요리도 다 맛있어 보여. 우선은 샐러드와 와인을 주문하자. 기다리고 기다린 결혼기념일. 어제는 아다치 때문에 열받는 일이 있었지만 모두 이 순간을 위해 참아왔다. 직원은 싱긋 웃더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며 자리까지 안내해 주었고, 나와 미즈키는 아이같이 두근거리는 상태이다. 일단 샐러드와 음료부터. 평소에 마실 수 없었던 것도 있어 고급스러운 맛에 가격도 꽤 나가는 걸 주문했다. 건배하고 한 모금만 마셔보니 너무 맛있어서 좋은 의미로 놀랐다. 타카오미, 이 레드와인 엄청 맛있다. 술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건 마시기 쉬워. 나도 당신도 시큼한 건 안 좋아하니까 단맛으로 주문해봤어. 샐러드와도 딱 맞아서 마치 궁중요리 같다. 그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고 싶은데 매너 위반이겠지? 나중에 부부 투샷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자. 그렇네.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뭐라? 응? 타카오미, 왜 그래? 방금 가게에 들어온 사람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 아는 사람이야? 그냥 닮은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이쪽으로 오네? 누군가 했더니 거지 건설업자 사이토 아니야? 아다치 씨, 임원도 맡지 못한 중졸 주제 용케 고급 레스토랑에 올 생각을 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서요. 뭐? 아내와 결혼한 지 딱 3년이 됩니다. 아내라고? 작년과 재작년에는 아무것도 못 해줘서 올해는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어서요. 저 타카오미의 아내인 미즈키라고 합니다. 남편과 같이 일을 하고 계시다고. 같이 일한다기보단 거래처 사이지. 그러시군요. 응? 와, 네 아내 뭐냐? 얼굴이 흉터투성이잖아. 징그러. 무슨 아타치 씨, 여긴 레스토랑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아내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지적을 들어야 하는데? 그런 막무가내가. 아내분, 왜 그런 얼굴이 된 거예요? 그건... 미즈키, 무시해도 돼. 너 이 자식 옆에서 끼어들지 말라고. 아다치 씨랑은 상관없잖아요. 가족한테 맞았거나 심한 화상을 입었거나. 알겠다. 네가 때린 거지? 네? 그래서 3년이나 부부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던 거냐? 적당히 하세요. 타카오미, 괜찮아. 난 신경 안 써. 하지만 아내 말 듣고 진정하다니 꼴 사나워. 제 인내심이 끊어지기 전에 본인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뭐야, 밑바닥 거지가 대기업 영업 담당자한테 불만이라도 있는 거냐? 지금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 완전히 사적인 시간입니다. 너무 소란 피우면 다른 손님이나 직원분들에게도 피해가. 채, 거지가 잘난 듯이 굴지 말라고. 어딜 징그러운 아내 따위를 데려와! 미즈키! 두벅두벅 발소리를 내며 다가온 건 설마 하던 아다치. 아무래도 아다치는 여기 단골이라 여성과 와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미즈키 얼굴에 흉터를 가리키고 웃으면서 세상에 와인을 끼얹은 것이다. 미즈키의 머리는 알코올 특유의 냄새로 뒤덮였고 클리닝을 맡겼던 깨끗한 드레스가 더럽혀지고 말았다. 꼴사납단 야네. 어쩌지? 와인이 요리에도 튀었어. 여기는 괴물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이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당장 돌아가. 아다치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과하세요. 뭐?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럽니까? 엄청 잘못했지. 여긴 부자가 모이는 레스토랑이라고. 나처럼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주 오는 곳이지. 너무해. 직업 차별뿐 아니라 내 아내를 모욕하다니. 거지가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냐? 나는 당신보다 수입이 높지는 않지만 소중한 나를 방해받는 것만큼은 넘길 수 없어. 와, 정의의 영웅 납셨네. 입고 있는 정장이나 드레스도 싼티나고 거지 냄새가 풀풀 풍긴다. 이 자식이. 왜 그래? 때리고 싶으면 때려봐. 그 대신 고소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지만. 진짜 웃긴다. B급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나한테도 부디 소개해줬으면 하는군. 우연이네요. 저도 방금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토나카 사장님? 그리고 이런 곳에서 만날 줄은 몰랐네. 사장님도 계셨군요. 루키 상사의 대표이사 사토나카라고 합니다. 실물이다. 이가라시 사장님과 루키 상사의 사토나카 사장님 두 분도 가게에 계셨다니 놀랐다.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회사와 루키 상사는 조만간 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상의를 겸해 몰래 식사를 하러 오셨다고 한다. 내가 결혼 기념일이라 아내와 라고 말하자 순식간에 도깨비 같은 모습이 되셨다. 아다치, 얘기는 모두 들었다. 니놈, 내 소중한 부하를 조롱하다니. 수치스러운 줄 알아라, 애송이. 그렇게 화내실 거 없잖아요. 거지 주제에 고급 레스토랑에 오는 게 더 이상한. 그건 네가 정할 문제가 아니다. 사토나카 사장님까지. 사이토군의 활약에 대해서는 이가라시 씨에게 많이 들었네. 네? 중학교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생했을 텐데 열심히 해주었다고 감탄했지. 그래, 나도 동감이야. 약 11년 동안 용케 이렇게 훌륭했었어. 사장님,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겠네. 이 녀석을 내버려둔 내 책임이야. 이가라시 씨의 회사와 그 직원에 대한 비방은 두고 볼 수 없지. 나름대로의 처분을 검토해보겠어. 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아니, 책임은 확실히 져야지. 네. 타카오미, 왜 상의하지 않은 거냐? 네? 아내의 흉터에 대해서 말이다. 그건 사적인 일을 업무 자리에 가져오고 싶지 않아서. 자네는 내 손자 같은 존재야. 입사했을 때 사양하지 말라고 했잖나. 사장님. 미즈키 씨라고 했나? 네, 남편이 항상 신세지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타카오미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네. 미즈키 씨만 괜찮다면 얼굴 흉터를 지우는 걸 도와주고 싶어. 네? 지인 중에 미용 피부과 및 미용외과 의사가 있거든. 어떻게든 깔끔하게 돌려줄 거야.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치료비를 낼 수가. 돈은 걱정할 거 없네. 나한테 맡기게. 타카오미, 내 얼굴 원래대로 돌아올지도 몰라. 잘됐다, 미즈키. 기쁘다. 사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드레스 세탁값과 식사비는 내가 내겠네. 감사합니다. 15살에 입사한 회사에서 죽을 만큼 열심히 일해온다. 이가라시 사장님은 그야말로 아버지 같은 존재로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회사에서는 솔직하지 않으시지만 사토나카 사장님과 대화하실 때는 칭찬을 많이 하신다고 한다. 정말 솔직하지 못하시네 라고 태클 걸고 싶어졌지만 참았다. 아다치, 자네는 이대로 루키 상사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말게. 네? 나는 부끄럽네. 왜 이렇게 된 건지. 저기 사토나카 사장님? 그렇게 큰 소리로 매도해놓고 아무런 처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한 농담이에요. 그런가, 여러 손님 앞에서 매도하는 게 농담이었나? 처음 알았네. 아주 고마워. 아하하하, 별 말씀을요. 라고 할 줄 알았나? 사이토 군이나 아내분에 대한 태도만은 아닌 것 같군. 자네에겐 그 외에 다른 죄도 썩을 만큼 많은 것 같아. 그건 사죄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각오해두게. 알겠나? 기다려주세요. 저는 루키 상사 이익을 위해서 변명은 듣지 않겠네. 사장님! 아다치와 와있던 연인으로 보이는 여성은 울보 남친은 필요 없어 라고 한 뒤 가게를 나갔다. 그녀를 필사적으로 불러 세우려는 그 모습은 솔직히 꼴사나웠다. 싸움을 일으키고 말았지만 직원과 손님들은 용서해 주셨고 나와 미즈키의 결혼 기념일은 작은 파티가 되어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가라시 사장님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아다치는 철권 제재를 먹고 해고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온갖 거래처에서 악행을 쌓아온 것이 밝혀졌다. 클레임도 지금까지 대충 처리해왔다는 것이 밝혀져 멱살 잡혀 쫓겨났다고 들었다. 사토나카 사장님은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며 사죄를 하셨고 뒤처리를 단번에 처리하여 신뢰를 되찾으셨다고 한다. 아다치의 악평은 여기저기 퍼져 이직 활동은 난항을 겪었다. 서류를 통과해도 면접에서 매번 떨어져 결국 정신적으로 병들어 틀어박히게 됐다던가. 부모님과 친척들에게는 집안의 수치라고 비난당해 본가에도 있기 힘들어져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1년 후 타카오미, 드디어 수업 끝났어. 케이크 가게에 들리려고 하는데 뭐 먹고 싶어? 수고했어. 그럼 딸기 케이크로 부탁해. 알았어. 미즈키, 많이 밝아진 것 같아. 그런가? 이가라시 사장님이 치료비를 내주셔서 얼굴 흉터도 거의 사라졌잖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야. 덕분에 전보다 더욱 긍정적이게 되었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직업을 바꾸고 싶어. 전문 대학이나 대학교는 성인이 된 후에도 갈 수 있으니까 말이야. 간호복지사는 옛날부터 내 꿈이었어. 꼭 국가시험에 합격할 거야. 괜찮아. 미즈키라면 반드시 붙을 거야. 타카오미도 무리하면 안 돼. 팀 리더가 된 후로 일에 몰두하고 있잖아. 오랜 시간을 걸쳐 성공해야 하니 쉴 여유가 없네. 책임감이 강한 건 좋지만 주변을 의지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야. 맞아. 그렇지. 이번에는 평소에 노력한 우리에게 주는 상으로 딸기가 듬뿍 들어간 홀케이크를 사버리자. 기대하고 있을게. 그럼 이따 봐. 그 후 나는 프로젝트 리더로 발탁되었다. 지금까지는 아다치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가정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10년을 넘게 익힌 지식과 경험은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고 일하면서 취득한 자격증도 있다. 가능성은 무한되고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는 자기가 하기 나름이다. 나는 부부 2인 3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채, 왜 휠체어가 있는 거야? 밥맛 떨어지게. 뭐? 너 지금 뭘 했냐? 어? 넌 뭐야? 잠깐, 사토미! 제 이름은 타카하시 아키라, 34살 회사원입니다. 다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냐고 하면 조금 다릅니다. 중학생 때 교통사고를 당한 후 계속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고를 당한 직후에는 너무 괴로워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좋은 가족과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사고 후 주문주택을 구입하기로 결단을 내리셨어요. 베리어 프리로 제 생활을 도와주셨죠. 고등학교, 대학도 휠체어 이용자를 배려하는 곳을 골라 충실히 학교 생활을 만끽했습니다. 물론 수학여행 같은 건 고생했지만 친구가 통솔해서 도와주었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친구는 휠체어 때문에 여행을 못 가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라며 밝게 웃어주었죠. 물론 불편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편견이 담긴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 덕분에 비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보다 연애하는 것도 힘든 저이지만 기적적으로 연인도 생겼습니다. 아키라, 데리러 왔어. 항상 고마워, 사토미. 이름은 오키타 사토미.
3살 연하인 여친은 비장애인입니다. 만남의 계기는 집 근처 역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야근으로 퇴근이 늦어진 날, 불행하게도 술버릇이 안 좋은 회사원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에?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먼저 부딪힌 건 그쪽이잖아요. 닥쳐. 휠체어에 탔으면 어슬렁대지 말란 말이야. 거슬린다고.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시비가 걸리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싸워봤자 이길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죠. 달려서 도망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귀찮아졌다고 생각한 그때 여성의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이봐요. 어떻게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할 수가 있죠? 닥쳐. 여자는 빠져있어. 장애인 차별에 남존여비까지? 쓰레기를 냄비에 넣고 푹 끓인 것 같은 아저씨네? 뭐라고? 저기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네. 다행이다.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네? 이 자식들이 애송이 주제에 지금 누굴 무시하는 거야? 시객에게 설교당하고 싶지 않아. 그럼 이만 가요. 네. 둘, 셋. 기다려 이놈들아! 저기 다른 손님께 큰 소리로 날뛰는 주정뱅이가 있다는 말을 듣고 왔습니다만. 어떻게 됐네요. 저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저런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휠체어와 상관없이 개인의 존엄은 지켜져야 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네요. 자, 그럼 이 역은 아까 전 아저씨가 있을지도 모르니 잠깐 시간 때우고 가지 않으실래요? 술 마시기도 딱 좋은 시간이니까요. 네? 그래도 되나요? 오늘은 불금이라고요. 그냥 돌아가는 건 아깝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자기소개가 늦어져서 죄송해요. 저는 오키타 사토미라고 해요. 저는 타카하시 아키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는 아침까지 술을 마시며 완전히 친해졌습니다.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적으로도 만나게 되었죠. 저는 연애 경험이 풍부하지 않아서 제가 리드하는 쪽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토미는 밝고 파워풀해서 언제나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저기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타카하시 씨를 좋아해요. 사귀어주세요. 네! 저 좋아해요? 그야 물론 엄청 좋아해요.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며 웃는 그녀의 미소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 후 저희의 교제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도 그 마음을 돌려주었습니다. 휠체어 신세인 저와 이렇게 즐겁게 지내주는 사람은 아마 평생 또 만날 수 없을 겁니다. 결혼한다면 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어느 날들, 사토미에게서 이런 라인이 왔습니다. 저기 내 말 좀 들어봐. 무슨 일이야? 곧 당신 생일이잖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날에 무려 비스트로 모니 로봇을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뭐? 예약 따기 힘들지 않아? 그건 뭐 인맥을 최대한 사용했지. 역시나. 당신이 좋아하는 생선 요리 코스로 예약했고 맛있는 화이트 와인도 주문해뒀어. 대단하다. 너무 좋은 여친이라 미안할 정도야. 칭찬해줘. 아무튼 기대하고 있을게. 선물도 기대해. 레스토랑이 선물 아니야? 아니야, 그건 그냥 무대. 거기서 열심히 궁리한 선물을 줄 거야. 그렇게까지 말하니 뭔가 궁금하네. 뭘 줄 거야? 안 돼. 그건 서프라이즈야. 아니, 이미 거의 말한 거나 다름없잖아. 하지만 그것만은 비밀이야. 알았어. 당일을 기대하고 있을게. 응, 그렇게 해줘. 근데 난 휠체어인데 괜찮을까? 당연하지. 예약할 때 잘 말해뒀어. 문제 없다고 했으니까 안심해. 그렇구나.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고마워. 사랑하는 남친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이런 기쁜 초대를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먹는 걸 엄청 좋아해서 결코 유복하지는 않지만 월급일에는 좋은 레스토랑이나 초밥집에 사토미와 함께 가는 걸 사소한 즐거움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스트로 모니 로봇은 개점한 지 얼마 안 된 인기 있는 이탈리안 요리집으로
굉장히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친이 그걸 눈치채고 어려운 예약을 잡아준 것이 정말 기뻤습니다. 그리고 당일 두근거리면서 가게 문을 두드리자 어서 오십시오. 예약한 오키타입니다. 아, 네. 맞이한 직원은 제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름표를 보아하니 스즈키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휠체어라니 들은 적 없는데? 라고 하고 싶은 표정입니다. 저기 뭔가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예약할 때 말했는데요? 아, 지금부터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예약을 했는데 자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요. 다만 휠체어 타신 분이 앉을 자리가. 휠체어가 뭐 어때서요? 보통 자리여도 문제 없잖아요. 잠깐 점장님 좀 불러주세요. 점장은 접니다만. 뭐요? 가게 탑이 그런 태도라니. 진정해. 그럴 수도 있지. 조금 기다리면 돼. 아이 참, 아키라는 너무 상냥하다니까. 저희의 만남 때도 그랬지만 사토미는 이런 차별적인 태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평소에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별로 없지만 스위치가 들어가면 누군지 못 알아보게 말투가 바뀌는데 그런 때는 제가 필사적으로 달래고 있습니다. 미안해. 모처럼 좋은 날인데 또 난폭한 말을 할 뻔했어. 괜찮아. 그 스즈키라는 사람이 나를 보는 눈이 너무 노골적이라 거슬렸던 거지. 네 마음 다 알아. 아, 내 남친이 너무 슈달이야. 슈달? 수달 같은 거야? 슈퍼 달링이란 말이야. 수달이 아니고. 처음에는 사토미와 즐겁게 잡담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저희는 30분을 기다리고서야 겨우 안내받았습니다. 사토미는 웃기지 마라며 완전히 화가 났지만 오늘은 축하하는 자리잖아, 응? 라며 겨우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요리를 즐기기 시작한 저희들. 화제가 될 만큼 맛은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휠체어가 있는 거야? 밥맛 떨어지게. 옆자리에서 혼자 식사하던 남성에게서 들릴 듯 말 듯한 중얼거림이. 그 점장도 그렇고 이 손님도 그렇고 차별주의자가 모이는 가게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아무리 저라도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둘러 사토미 쪽을 바라봤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한 순간엔 이미 늦었더군요. 뭐? 너 지금 뭘 했냐? 어? 넌 뭐야? 잠깐 사토미! 사토미가 남자 쪽에 가서 항의한 겁니다. 남성도 혈기가 왕성한 건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내 남자친구한테 뭐 불만이라도 있어? 휠체어라서 너한테 뭐 민폐라도 끼쳤어? 시끄러. 보는 것만으로도 불쾌하다고. 술이 맛없어져. 우리도 너 같은 하남자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거든? 기무라님, 대체 무슨 일이신가요? 제대로 한판 붙으려던 순간 점장이 난입. 이 남자를 키무라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단골인가 보다. 끼어들 때 손님이 아니라 키무라님이라고 한 시점에서 안 좋은 예감은 들었다. 이거 불리하네. 예상대로 키무라는 이 가게에 얼굴이 통하는지 주저함도 없이 아니 이 여자가 시비를 걸잖아. 뭐? 비상식적인 말을 한 건 그쪽이잖아. 양쪽 모두 양보하지 않았지만 안 좋은 예감은 완벽히 적중해서 왜 우리가 쫓겨나야 하는 거야? 그야 먼저 시비를 걸은 건 나지만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건 상대 쪽이었잖아. 어제 일인데 아직 화가 가라앉지 않았구나. 그야 말도 안 되잖아. 요즘 시대에 아직도 그런 놈들이 있다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해주지만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래도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건 드물지만. 미안해. 왜 사과해? 내가 울컥한 탓에 모처럼의 생일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엉망이 되지 않았어. 됐잖아. 아 정말 왜 항상 이렇게 되는 걸까? 그런 말 하지 마. 사토미가 축하해준 것만으로도 최고의 생일이야. 농담이 아니라 나를 위해 화내주어서 정말 기뻤어. 고마워. 역시 아키라는 슈퍼 달링이야. 고마워. 그런데 생일 선물 말인데 놀랐어. 정말 고마워. 그거 굉장하지. 구하느라 고생했어. 요네가 겐키의 라이브 티켓. 우리의 슈퍼스타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거야. 벌써 그날이 너무 기대돼. 정말 자랑스러운 여친이야. 슈퍼원이라고 말하면 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라인으로도 말했듯이 결국 저희가 가게에서 쫓겨난 겁니다. 뭐 가게는 완전히 키무라 측의 편이었으니 예상할 수 있는 전개였습니다. 사토미가 말했듯이 계획은 엉망이 된 게 맞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 사토미와 다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다시 하고 라이브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토미와 만난 게 신이 주신 무엇보다 큰 선물. 그래서 그날의 일도 금세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일로부터 1년 후 사토미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네, 기꺼이. 저는 사토미에게 프로포즈를 하여 드디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토미는 어느 외식계 기업의 사장딸. 우연히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한 회사가 그녀의 아버지의 회사였던 겁니다. 저희의 만남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건 교제하고 얼마 지난 후였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자기 회사 사장딸과 사귀고 있다니 장난 아닌 압박이죠. 하지만 사토미는 미래에는 내가 후계자로서 팍팍 일해서 이 회사를 크게 만들 거야. 만약 그때 아키라가 내 옆에 있어준다면 나를 도와주면 기쁠 것 같아. 라고 상여자 같은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사토미와 결혼해서 생애의 반려가 된 것인데 더 이상 평범한 직원으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차기 사장의 남편이 되는 거니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익혀야 할 것은 산더미처럼 많으니까요. 사토미의 아버지인 사장님도 사토미를 돕기 위해 여러 일을 자네에게 맡기려고 하네. 미래에는 임원을 맡게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어. 기대하고 있으니 힘내주게. 라며 엄청나게 압박을 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토미가 사장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각오했던 일. 이렇게 저는 사토미와 입적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 동안 일에 짓눌리는 나날. 휠체어 이용자라는 점을 살려서 베리어 프리를 메인으로 하는 기업과 제휴하여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이용하기 편리한 점포를 시험적으로 오픈했습니다. 평판은 굉장히 좋아서 그대로 영업을 계속하는 게 결정되었죠. 휠체어 이용자가 오너라서 우리를 잘 알고 있다. 조미료나 드링크바가 손에 닿는 범위에 있어서 엄청 좋다. 가게 안이 아무튼 넓다. 이용하기 편해서 최고! 라고 SNS에서도 리뷰가 퍼져 요즘은 잡지나 TV 취재도 늘었습니다. 사장님이나 사토미도 그 성과를 평가해 주어 사내에서도 베리어 프리와 외식을 융합이라는 새로운 테마를 걸어 그걸 메인으로 맞는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장님은 저에게 팀 리더를 맡기셨습니다. 여전히 엄청나게 압박을 걸기는 하지만 이런 것에 지면 사장 남편은 될 수 없습니다. 의연한 태도로 매일 일을 해나가는데 사토미에게서 이런 라인이 왔습니다. 저기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 아, 모닐로보 푸드를 매수한다고 했지? 깜짝 놀랐어. 기억하지? 모니로보푸드라면 그 레스토랑의 운영회사야. 기묘한 년이 다 있네. 그나저나 인기가 있었을 텐데 왜 경영난이 된 걸까? 아, 그 레스토랑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붐이 지나가고 경영난이 되었대. 그러고 보니 요즘 화제에 오르질 않더라. 그리고 사장 아들이 글렀다나 봐. 그러면서 그 자식을 꽤 중요한 자리에 앉혀뒀으니 점점 경영이 악화된 것 같아. 남 얘기 같지 않네. 나도 비슷한 짓을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해. 무슨 소리야. 아키라는 달라. 아버지도 당신 노력은 인정하고 계셔. 응,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제대로 결과를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이번 건은 딱 좋을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어차피 내일에는 아버지가 말씀하시겠지만 매수한 모니로보푸드의 재건을 당신에게 맡긴다고 해. 뭐? 실질적으로 당신이 리더니까 힘내. 너무 부담돼서 위가 아프다. 뭐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 그래요. 모니로보푸드는 저희가 고배를 마셨던 그 레스토랑의 운영회사. 개점 당시에는 인기가 많았는데 금방 붐이 꺼지고 경영난이 되었나 봅니다. 사장님은 모니로보푸드를 우리 회사의 외식과 베리어 프리 융합의 랜드마크로 삼고 싶다고 하십니다. 확실히 모니로봇의 레스토랑은 모두 넓으니 장소로서는 최적이겠죠. 바로 비스트로 모니로봇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매니저로서 다시 그 레스토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를 맞이한 점장인 스즈키는 꾸벅꾸벅하다가 저를 본 순간 굳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네, 그때는 아주 신세를 졌죠.
아무래도 저를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일일지도 모르지만요. 그때는 그 얘기는 이제 됐습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건 다른 얘기예요. 제가 그녀를 만나러 온 이유는 맛집 사이트 리뷰에서 이 레스토랑의 평가는 최악입니다. 왜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어느 리뷰든 맛은 좋지만 직원의 태도가 최악이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접객을 담당하는 홀서빙 책임자는 분명 당신이었죠? 네. 당신의 접객 자체에 아주 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죠. 따라서 스즈키 씨는 점장에서 홀서빙으로 강등하겠습니다. 네? 다시 생각해주세요. 이건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싫다면 사직 서류 내셔도 됩니다. 이렇게 스즈키 씨는 40살이 넘어 직원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점장으로 일한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던 건지 며칠 후에는 사직 서류 내더군요. 그리고 또 한 명, 생각지 못하게 제외하게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무려 그 비상식적인 단골 손님 중 한 명. 사실 그는 모니로보푸드의 사장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스즈키도 일방적으로 저희를 쫓아낸 거겠죠. 그도 제외하자 저를 바로 떠올리고 목을 고속으로 위아래로 흔들면서 사과해 왔습니다. 그때 일은 신경도 안 쓰고 일에 끌고 올 생각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횡령 문제입니다. 네? 회사의 돈을 쓰고 있었죠. 사장 아들이라는 입장을 이용해서 원래 허락되지 않은 영수증을 경리에게 강요했잖아요. 오해입니다. 그런 건. 이미 조사 끝났습니다. 고급 클럽의 외식비나 고급 브랜드의 가방까지 회사 경비에 붙였죠. 그건 아마 클럽 호스티스에게 쏟아부은 거겠죠. 죄송함. 사죄는 됐습니다. 명백한 부정행위니 해고하겠습니다. 그런 건 횡포잖아.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하겠습니다. 횡령은 매수 전 얘기이니 전 사장과 당신의 친족 사이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매수한 지금은 횡령한 만큼의 손해로서 저희 회사에 걸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를 불러 얘기해야겠네요. 그 후 경찰에 정식으로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아빠! 그 후 키무라는 아버지에게 울며 달려갔지만 금액이 1000만 엔을 넘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공장 하청에 억지로 취직시켜 아침부터 밤까지 빚변제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로봇의 사택에 자러 돌아가는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데 얼마 전에 봤을 때는 상당히 야위어 있어 불쌍하더군요. 하지만 남에게 신경 쓸 틈은 없습니다. 저는 모니로봇푸드를 베리어 프리 레스토랑으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회복 중이긴 하지만 평판은 좋습니다. 저도 이 일로 외식업계에 베리어 프리 혁명하라는 이명이 붙기도 해서 드디어 사토미와 나란히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즐겁고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 제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모리베 히로시, 20살 계약직입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만든 소셜게임이 히트를 치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특히 소셜게임에 빠져서 게임 랭킹은 항상 상위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실력 있는 플레이어로서 제 닉네임 말재주 없음이 소개되는 일도 많았을 정도입니다. 닉네임은 제 성격으로 대충 지은 건데 이렇게까지 유명해질 줄 알았다면 좀 더 제대로 된 걸로 할 걸 그랬다고 조금 후회했지만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낙이었던 소셜게임. 어른이 되면 제가 만드는 쪽이 되고 싶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부터 게임에 관한 기술을 공부, 독학으로 프로그래밍을 익히고 간단한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친구한테도 시험 삼아 플레이해달라고 했는데 평판이 좋았죠. 이렇게 되니 점점 제 꿈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프로그래밍 관련 전문학교에 진학. 거기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 꽤 우수한 성적을 따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견학으로 온 게임 회사 사람도 꼭 우리 회사에 취직해줬으면 하네 라고 하면서 직접 명함을 주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취할도 그렇게 고생하지 않을 거라고 여유 부리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취할을 시작해보니 우리 회사 지원 동기는 게임을 좋아해서입니다. 그럼 다른 회사에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면접을 볼 때는 그게 더욱 심해져서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회사의 면접도 붙지 못해 좀처럼 취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명함을 건네줬던 분에게 연락할 용기도 내지 못하고 답답한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남들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배워둘 걸 하고 후회하던 때 고등학생 동창에게 이런 라인이 왔습니다. 히로시, 하이,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요에이,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내. 넌? 나는 그럭저럭. 전문 학생은 벌써 취하라는 시기 아니야? 뭐 그렇지. 좀 어때? 취직 결정 났어? 아직이야. 면접에 약해서 말이야. 그건 변함없구나. 아무튼 마침 잘 됐다. 뭐가? 사실은 나 게임 회사를 세웠거든. 어라? 너 진학하지 않았었냐? 지금 대학교 2학년 아니야? 요즘 시대에 학생이 창업하는 건 평범하지. 왜? 우리 부모님도 사장이잖아. 나도 내 회사를 만들어두고 싶다고 생각했지. 대단하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 한 사람은 처음 봤어. 뭐 창업 자금은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니 자회사란 느낌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벌써 사장이라니 진짜 대단하다. 축하해. 고맙다. 그래서 그 회사가 소셜게임을 개발하거든. 내년에는 RPG 게임을 완성해서 발매할 예정이야. 스케일이 큰 얘기네. 그래서 네가 도와줬으면 하는데 어때? 내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이 적거든. 그래서 네가 도와줬으면 해. 일단 계약직으로 계약하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직원으로 등용하려고 하는데 어때? 오히려 내가 부탁해야 할 정도야. 자세히 알려줘. 오케이. 그럼 내일 바로 회사에 와줘. 장소는 곧 링크로 보낼게. 이 남자의 이름은 나카네 유에이. 아까도 말했듯이 고등학생 동창입니다. 나카네는 아버지가 대기업 IT 회사 회장으로 반에서도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유에이와 친해진 것도 역시 게임 덕분. 우연히 같은 소셜게임에 빠져 그걸 계기로 교류하게 되었죠. 네가 그 엄청난 실력자 플레이어인 말재주 없음이야?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와, 대전 좀 해줘라. 실력을 봐야겠어. 강하다. 순살당했어. 그 캐릭터라면 활이 아니라 석궁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템도 이렇게 맞추는 게 대박. 진짜 말재주 없음이구나 너. 뭐 그렇지. 이거 말고 잘하는 건 없지만 나중에 프로게이머가 될 거야? 공략하는 것도 즐겁지만 나는 나중에 만드는 쪽으로 가고 싶어. 모두가 열중하는 게임을 만드는 게 꿈이야. 너같이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다면 분명 재밌을 거야. 그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염원하던 프로그래밍 전문학교에 합격한 건 유에이에게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졸업 후에 이렇게 매력적인 제안을 받게 되다니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직이긴 하지만 소셜게임을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새로 생긴 회사이니 처음부터 도전한다는 것도 매력적입니다. 그럼 신입인 저라도 책임 있는 일을 맡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저는 UA의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죠. 그리고 졸업 후 모리베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 회사 근무에 처음 가보는 곳. 소통 장애에게는 난이도가 높았지만 다행히 다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얘는 학창시절부터 게임 생각밖에 안 했었지. 한때는 프로게이머 수준의 실력이라 살짝 화제가 되기도 했어. 아이, 그 얘기는 좀... 오, 그거 대단하네요. 기대하겠습니다, 모리베군. 저는 하즈마라고 합니다. 모리베군과 같은 프로그래머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유에이의 말대로 회사는 가정적인 분위기였고 사람도 적어 저치고는 드물게도 금방 선배들과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명 아무래도 불편한 사람이...
야, 오늘 중에 자료 준비해두라고 했지 내가? 아니 그게... 뭐야? 확실히 말해! 내일까지라고 하셨는데... 뭐? 내가 그렇게 말한 증거라도 있냐? 그건... 나 참... 이래서 전문대 출신을 고용하는 거에 반대한 건데 사장님의 친구라니 완전히 낙하산이잖아. 조금은 도움이 되라고! 죄송합니다. 개발부 부장인 아라키 씨입니다. 이렇게 말투가 험하고 고압적, 소통장애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자료는 정말 내일까지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게 기억이 나지 않는 건지 저를 괴롭히려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라케 씨의 말대로 저는 거의 낙하산,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처리하는 자세로 임해야만 했는데 라고 조금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아무리 그래도 위가 아픕니다. 그래도 업무 내용은 아주 충실했습니다. 인원수가 적어서 제가 맡은 부분이 많아 학생 때부터 쭉 공부해온 보람도 있어 일 자체에는 금방 적응했습니다. 모리배구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 감사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제 일을 선배에게 칭찬받는 건 순수히 기뻤죠. 하지만 부장은 야, 모리배, 내 점심 사와. 하지만 아직 일이... 닥쳐! 상사의 명령에 말대꾸하지마! 당장 다녀와! 마치 아싸를 셔틀시키는 양아치 같은 행동. 역시 좋아하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불편한 건 그저 고압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부장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인 요에이가 별로 회사에 얼굴을 내미지 않는 걸 이용해 제멋대로 굴고 있습니다. 조사라고 주장하며 업무 중에 전혀 상관없는 게임을 하거나 점심시간은 1시간인데 3시간 넘게 자리를 비울 때도 있습니다. 개발부 부장인데 그렇게까지 프로그램의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고 의욕도 없는 데다 실력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대체 어째서 이 남자를 부장에 앉힌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장의 아래이지만 다행히 주임인 하즈마 씨가 우수해서 어떻게든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제가 입사한 지 1년 만에 드디어 모니로봇 퀘스트라는 게임을 발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어 출발은 순조로웠습니다. 매상은 물론 리뷰도 꽤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제작에 참여한 게임이 좋은 평가를 받자 더할 나위 없이 기뻤죠. 그러던 어느 날 요에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대단하잖아, 모니로봇 퀘스트. 매상 순위도 꽤 상위를 차지했고 출발이 아주 좋아.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널 고용하길 잘했어. 고마워. 결과를 낼 수 있어서 기뻐. 그래도 팀 모두의 공적이니 내가 없어도 성공했겠지만 여기선 허세로라도 내 실력이다 라고 해야지. 뭐 그런 겸손한 면이 네 장점이지만 근데 상담이 있어. 뭔데? 내 직원 등용은 언제쯤이 될 것 같아? 아직 직원으로 삼겠다는 말은 안 했는데? 방금 그렇게 칭찬해놓고? 난 당연히 그래서 연락한 거라고 생각했어. 확실히 노력한 건 인정하지만 말이야. 그거랑 이건 얘기가 다르지. 하지만 일단 결과는 낸 거고 주임인 하즈미 씨도 실력은 인정해주고 계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공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참, 운 좋게 게임이 히트를 쳤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우쭐해지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직원이 되고 싶을 뿐이지. 아직 발매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결과를 냈다고 하지 마. 그렇긴 하지. 미안해. 직원 등용에 대해서는 좀 더 상태를 지켜볼 거야. 알았어. 일단 상응하는 결과를 냈으니 슬슬 직원으로 승격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안 되나 봅니다. 내 노력이 부족해서일까? 하지만 좀 더 충격적인 일이 저한테 일어납니다. 어느 날 휴식 중에 휴게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살짝 열린 문에서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 모리배가요? 그렇다니까. 곤란하단 말이지. 문득 제 이름이 들려 저도 모르게 발을 멈추고 엿듣게 되었죠. 몰래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엔 아라키 부장과 요에이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놈을 직원으로 삼을 생각이세요?
그럴 리가. 개발팀 일손이 부족하니까 대충 끼워 넣은 거지. 그럼 계약이 끊기면 끝인 거네요. 그보다 이제 필요 없지 않나? 게임도 발매됐고 운영은 다른 팀이 할 거니까 대충 이유를 붙여서 해고해줘. 네네, 맡겨주십시오. 대화 내용은 이런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문을 열고 끼어들었습니다. 요에이, 얘기가 다르잖아. 뭐야, 듣고 있었냐? 그럼 오히려 얘기가 빠르겠군. 넌 이제 필요 없으니까 계약 끝이야. 우리 친구 아니었어? 웃기는 놈이네. 고등학생 때도 그냥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필요해서 말을 걸어준 것뿐이거든. 지금도 옛날도 그냥 이용한 거야. 그들은 웃으면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저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죠. 너무 심한 처사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역시 저처럼 기술만 있는 사람은 어디서도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요? 어라? 모리배군, 무슨 일인가? 하즈마 씨. 회사 출입구 근처에 서서 울고 있는 저를 보고 하즈마 씨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군. 마침 잘 됐어. 밥이라도 먹으면서 말하지. 라고 가볍게 저에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조용한 개인실이 있는 레스토랑에서 하즈마 씨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히 얘기를 듣고 있던 하즈마 씨였지만 제 입장에서는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잘 된 거라고 생각해. 네? 어째서요? 아니, 사실은 말이야. 하즈마 씨는 놀랄만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야, 잘 지냈냐? 친구라고 생각하던 놈한테 배신당한 것 치고는 그럭저럭. 이제 와서 무슨 볼 일이야? 인사가 너무하네. 그건 가벼운 농담이었어. 그런데 울컥해서 회사를 그만두다니 귀여운 녀석이구만. 그래서 용건은? 아니, 그게 나도 여러모로 반성했거든. 그러니까 널 직원으로 삼아주려고. 그러니까 돌아와. 전처럼 사이좋게 지내자. 거절한다. 너무 그러지 마. 어차피 이직처도 없을 거 아니야. 어차피 너 같은 놈은 아무도 고용 안 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고용해주지. 솔직히 말하지 그러냐? 회사가 큰일이라 도와달라고. 무슨 말이야? 시침이 뗄 거 없어. 모니로봇 퀘스트가 논란이 되고 있잖아. 게임이 버그투성이에 과금 시스템에 에러도 일어난다고. SNS에서 트렌드까지 올라갔던데? 그래, 네 말대로야. 수습이 안 되니까 좀 도와줘. 나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주임인 하즈마 씨한테 말해보지 그래? 아, 그것도 어려우려나? 하즈마 씨도 그만뒀으니까? 일단 연락은 했는데 거절당했지? 왜 그렇게 단정짓는데? 그야 그렇겠지. 그도 그럴게. 하즈마 씨는 이제 더 큰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테니까. 왜 네가 그런 걸 알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나도 지금 하즈마 씨랑 일하고 있으니까. 그날 하즈마 씨한테 들은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실 대기업 게임 회사에서 헤드헌팅 당하고 있거든.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팀을 맡게 되었는데. 더 대단하네요. 역시 하즈마 씨예요. 그래서 말인데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데려와도 된다고 했거든. 저희 회사에 그렇게 우수한 인재가 있었나요? 무슨 소리야. 모리배군 지금 자네를 스카우트하고 있는 거잖아. 네? 모리배군의 기술은 솔직히 지금 회사 누구보다도 뛰어나. 그러니까 때를 봐서 제안하려고 했지. 물론 정직원으로 고용해 줄 거야. 그런 게... 답은 예스나 네뿐이야, 모리배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형태로 저는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전 회사보다 훨씬 좋은 대우로. 저는 하즈마 씨 아래에서 또 다른 게임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역시 대기업인 만큼 규모도 차원이 다릅니다. 힘들긴 하지만 엄청나게 즐겁습니다. 한편 요에이의 회사는 라인에서 말했듯이 모니로봇 퀘스트가 큰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개발의 주축이었던 하즈미 씨가 빠진 데다가 계약직이었다고는 하지만 높은 기술을 가진 저도 빠졌으니까요. 게임은 이미 발매되었지만 업데이트나 점검이나 수정을 할 때마다 개발부도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스케줄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는 요에이의 회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억지로 운영했기 때문에 게임 자체의 질이 확 떨어졌죠. 그렇게 유저의 분노를 사서 큰 비난을 받게 된 것이죠. 결국 그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고 발매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모니로봇 퀘스트는 서비스 종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로서도 처음 개발에 관여한 게임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마음이 아프니 옮긴 회사의 사장님과 하즈미 씨에게 상담해서 UA의 모회사, 즉 자본의 출처가 되는 회사와 상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UA의 아버지는 매수에 찬성해 주셨습니다. UA는 제법 싫어했지만 이대로 큰 빚을 떠안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한 거겠죠. 최종적으로 UA의 회사는 저희 회사에 매수당해 모니로봇 퀘스트는 모니로봇 퀘스트 2로서 재발매. 저희 회사의 신용도 있어 인기는 단번에 회복. 또한 기존 유저들에게는 민폐를 끼친 대가로 가차를 돌릴 수 있는 아이템을 무료로 배포하는 등 배려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UA가 사장의 그릇이 아니라는 건 명백한 사실. 저희 회사의 판단하에 UA 이하 모든 직원은 해고를 당해 실질적으로 UA가 세운 회사는 해체, 모니로봇 퀘스트 팀을 새로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동은 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으니 UA나 아라카시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는 건 이제 불가능하겠죠. UA는 어떻게 되었냐면 아버지한테 크게 혼쭐이 나서 사회에 나가 제 몫을 하게 되기까지 돌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집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학생 사장 신분에서 하룻밤 만에 고생하는 학생으로 전락. 게다가 대학에는 모니로봇 퀘스트의 유저도 많아서 입만 번드르르한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혀 냉담한 시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내 과금액 돌려내! 라는 협박 연락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휴학.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면서 낡은 원룸에서 혼자 조용히 살고 있다고 아버지인 사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업무 거래 상대라서 이렇게 근황을 들을 수 있지만 사장님은 몸에서 나온 이물질 답이 없다. 이대로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다. 라는 태도이니 UA가 구원받는 일은 없겠죠. 게임 제작은커녕 이제 2번 다시 게임을 할 수 없지 않을까요? 다음에 UA를 닮은 저 캐릭터라도 만들어볼까 생각 중인데 그건 또 다른 기회에 하즈미 씨한테 기획서를 내보려고 합니다.